이 레베트라세탐 얘기를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레베트라세탐은 간으로 대사가 되지 않습니다. 콩팥으로 대사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보험 적응증인 건데요. 뭐 부은 발작도 치료할 수 있고 전신 발작도 치료할 수 있고 소아 성인에 다 치료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고, 이게 250ml, 500ml, 뭐 1000ml 정도로 세 개의 종류로 나와져 있고, 처음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타이트레이션이 크게 필요 없는 약인데, 그래도 약간 처음 먹을 때 졸림이라든지 약간 어지러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보통 250ml를 투여하고 250 BID, 굳이 QD를 쓸 필요는 없는데요. 소아들의 경우에는 QD를 사용하고 성인들은 250ml BID, 500ml BID, 1000ml 정도가 치료 용량이기 때문에 1000ml 이상은 유지해야 돼서 환자의 증상에 따라서 4000ml까지 저희가 쓸 수 있습니다. 보험 적용은 저희가 3000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4000까지 쓸 수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약의 방광기가 조금 24시간 안 가기 때문에 하루에 BID를 2번은 복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소아들의, 그리고 이거는 이 레베트라세탐 앞에 말한 대로 근간대성 발작은 소아들한테 많이 나타납니다. 이게 청소년들한테 많이 생기기 때문에 청소년성 근간대성 발작이라고 하고, 전신성 발작에서 가장 많은 타입을 차지하는데, 아이들이 자다가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면 깜짝깜짝 놀라는 겁니다. 이런 게 경련 발작이에요. 여러분들이 잠들 때 뭐 피곤하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 잠들 때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수면 발작이라고 얘기하고, 그건 일반적으로 정상으로 보지만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자고 나서 깜짝깜짝 놀라면서 심할 때는 전신 발작을 하는 경우에 가장 효과적이 좋은 약이 에필랍탐, 레베트라세탐이라고 할 수 있고, 전신성 근간대성 발작, 전신성 발작, 온몸에 뒤틀려 꼬이는 거를 근간대성 발작이라고 하고요. 부은 발작에 대해 쓸 수 있습니다. 용량을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앞에 말한 대로 이 시냅틱 베지클 타입 2A에 작동되는 약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작용이 좀 적고, 또 부은 발작과 전신 발작 때 다 쓸 수 있는 겁니다. 얘가 흥분하더라도 다음으로 넘어가는 걸 차단하는 거니까요. 이런 문제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약 자체가 신장으로 대사됩니다. 간으로 대사될 때 사이토크롬 P450 화학 공장에 따라서 약물 상호 부작용이라든지 또 약물 상호작용에 문제가 돼서 약의 효과를 높이고 낮추는, 서로 미치는데, 레베트라세탐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약물 상호작용이 거의 없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약의 부작용 때문에 위드로 약을 끊을 률이 높을수록 나쁜 거죠. 많이 잘 끊는 거고, 여기 보면 시저 리덕션, 즉 경련 발작이 좋아지는 퍼센트죠. 이게 높을수록 좋은 거라고 생각되는데, 즉 끊는 율이 낮고 효과가 높을수록 이쪽으로 갈수록 좋은 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토페라메이트는 이게 지금 인지 기능이라든지 언어 장애가 일으킬 수 있고요. 또 살이 좀 빠지는 부작용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비만의 치료 목적으로 이 약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노인들한테 인지력 저하가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시더 리덕션율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지장애를 일으키는 문제가 있고요. 옥스카바제핀은 피부 발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 때문에 잘 끊게 되거나, 또 이게 나트륨 차단하기 때문에 밥을 잘 안 먹으면 나트륨이 낮아져서 사람이 처지고 의식의 변화가 생기게 해서 응급실로 실려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역시 또 노인들한테, 식사를 잘 못하는 노인들한테 많고요. 티아갑인 한국에서 퇴출된 약인데, 왜냐하면 부작용이 너무 졸려요. 그런 문제들, 인지장애 일으켜서 또 한국에서는 출시가 안 되는 약이라고 할 수 있고요. 라모트리즈는 인지 기능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만 약효가 조금 떨어지는 걸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레베트라세탐이 상당히 그런 면에서는 장점이 많은 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바이오어빌리티, 이건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우리 몸에 되면 먹은 만큼 효과가 대사가 되느냐 부분인데, 굉장히 좋은 약으로 알려져 있고, 한두 시간 만에 이게 피크로 약을 먹으면 얼마나 빨리 피크에 도달되느냐인데, 빠를수록 좋은 거죠. 굉장히 좋고, 신장으로 대사되기 때문에 간으로 대사되지 않아서 약물의 상호작용이 적은 걸로 알려져 있고, 다만 신장이 나쁜 환자들한테는 약에 좀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신장으로 대사되기 때문에 신장을 악화시키는 건 아니고요. 신장으로 대사가 되기 때문에 신장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손상이 됐으니까 이 약을 처리가 잘 안 되겠죠. 그럼 몸에 약이 오래 남을 수 있으니까, 그러기 때문에 신장 기능이 떨어진 환자한테 약물의 용량을 좀 적게 써야 됩니다. 그 때문에
신장에 악화시키는 건 아니지만 신장의 약의 농도가 몸에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용량을 좀 낮게 써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한 가지 좀 아쉬운 면이 이겁니다. 방광기가 좀 짧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두 번은 꼭 복용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이게 프로테인 바인딩이라는 거는 간으로 대사할 때 문제되는데 그 프로테인 바인딩을 하게 되면 실제로 약의 효과가 나타나는 건 단백질과 바인딩 안 하는 프리폼이 작동되는 건데 즉 프로테인 바인딩이 없을수록 약의 효과가 좋은 거죠. 효과가 다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굉장히 좋은 걸 알 수 있고 메타볼라이트는 약이가 대사되면서 남는 찌꺼기인데 찌꺼기 없을수록 좋은 거니까 이런 면에 굉장히 아이디어한 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노세라피에도 굉장히 효과가 좋은 약이고 또 어정티브 세라피는 다른 약을 쓰다가 부가요법을 쓰는 거죠. 역시 효과가 좋은 걸 알려져 있고요. 주사제를 사용하더라도 뭐 이런 어깨 급성으로 반복되는 경련발작이나 뇌전증 중첩증은 경련발작이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경우고 약 30%가 사망하는 중증 뇌전증 중에 아주 심각한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치료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뇌전증 중첩증은 환자가 사망하기 때문에 제가 중환자실에 입원시키고 인공호흡기를 꽂고 의식을 완전히 없앤 상태에서 마취제 수준의 약을 때려 붓습니다. 이럴 때 레베트라세탐을 주사제로 저희가 기본적으로 뭐 하루에 4천 이상 투여하게 되는 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잘 사용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럴 때 굉장히 마취제까지 사용하기 때문에 간 손상이 많이 가기 때문에 신장으로 대사된 이용약을 우선적으로 투여하게 되는 약이고요. 굉장히 중증으로 응급하게 저희가 치료하게 됩니다. 뭐 약의 효과는 굉장히 좋은 것들을 알 수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카바제피도 인지기능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이 연구를 보면 인지기능을 약을 썼더니 인지기능이 카바제핀 비해서 인지를 높이는 걸로 봐서는 인지에 영향을 적게 주는 약으로 알려져 있어서 노인들한테도 쉽게 쓸 수 있는 약인 거죠. 노인들이 왜 중요하냐면 노인들은 간의 기능도 떨어져 있고 또 다양한 약제를 복용하기 때문에 간으로 들어간 약제들보다 이런 약들이 훨씬 더 좋은 거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인지기능에 위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약의 그 인지기능을 저하를 시키는 거를 인지기능을 나쁘지 않다라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선생님들 만들 때 디테일링 하거나 또 설명할 때 좋은 약제로서 강점으로서 부각시킬 만한 포인트라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전성은 굉장히 안전합니다. 사실은 기본에 나왔던 약들은 심각한 시리어스 사이드 이펙트 굉장히 많습니다. 환자가 입원 치료를 해야 되고요. 약을 끊어야 될 정도로 심각한 부작용이 많은데 레베트라세탐은 그런 심각한 부작용이 별로 없어요. 좀 어지럽다든지 약간 실조라고 하는 비틀거리는 거 그런 것들이 보고되고 있고 가장 큰 한 부작용은 이게 좀 성격 여기는 주로 안 나와 있는데 성격 장애가 조금 약간 사람이 좀 짜증이 늘고 화가 내는 부분인데 그건 용량을 잘 조절하시면 큰 문제 없고요. 하지만 사소한 부작용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약을 끊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안전하고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굉장히 장점이 많습니다. 제가 이 데이터는 이번에 강의 준비하면서 회사에서 받아서 봤는데 뭐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느껴도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20년 동안 뇌전증에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제네릭 약의 뇌전증 약이 성공한 약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레베트라세탐에 있어서는 이런 약들이 성장세를 보면 다른 약에 비해서 가장 많은 마켓쉐어를 하시는 걸 본다. 460억을 하고 했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여기 보면 다양한 레베트라세탐 제제가 여러 회사에서 나왔는데 케프라 오리지널 회사에 비해서 에필랍탐 여러분의 회사의 약물들이 가장 많은 세일즈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것들이 괄목한 거는 매년 세일즈가 높아지고 있고요. 기존에 뭐 신경과에서 굉장히 관련되는 회사들이 명인이나 고려제약 같은 경우는 저희하고 굉장히 신경과에 열심히 했기 때문에 기존의 세일즈가 유지되지만 사실 해가 되더라도 그렇게까지 늘지 않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이건 세일즈의 결과라고 생각이 되는데 굉장히 괄목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걸로 봐서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이 세일즈를 더 높일 수 있는 결과가 기대되지 않나 싶습니다. 시장 마켓과 같은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런 에필랍탄 약물, 그러니까 레베트라세탐 약물, 주사제는 기존에 나와 있지 않은 새로운 약물 치료제입니다. 시냅틱 베지클 2A에 적동되는 유일한 약물 치료제라고 할 수 있고요. 약동학적으로 굉장히 빠른 효과를 보이고 또 간으로 대사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약물과 상호작용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요.
아주 신속하게 흡수가 되고 있고 중추성 신경 부작용, 인지기능이라든지 어지러움, 그런 부작용이 심각한 부작용이 거의 없는 안전한 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페니토인도 나와 있더라고요. 페니토인은 저희가 굉장히 많이 주사제로 쓰고 있는 약인데 이제 좋은 약이고요. 또 발프로이스드는 기존에 삼진을 갖고 있는 약이니까 이런 약들과 더불어서 포트폴리오 잘 짜셨으니까 앞으로 잘 세일즈 하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강의를 마쳤습니다. 몇 가지 질문이 또 저한테 주신 질문이 있더라고요. 같이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마련해보자 합니다. 이건 제가 만든 질문은 아니고 회사에서 아마 저한테 아니면 여러분들 MR들에게 같이 한번 고민해보자고 주신 질문인 것 같습니다.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뇌졸중 환자나 또는 뇌출혈 환자의 발작 예방 목적으로 처방되는 항경련제의 종류나 예방 목적으로 사용될 때 급여 인정 여부가 궁금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예방 목적으로 항경련제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사실 어떤 연구 결과도 발작이 있을 때 약을 썼을 때 효과가 있는 거지 발작이 있을 거라고 예상되는 환자한테 약을 쓰라고는 권고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뇌졸중 환자가 똑같은 부위에 경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부위에 뇌 손상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뇌졸중이든 뇌출혈이든 뇌종양이든 간에. 하지만, 같은 부위에 이런 뇌 손상이 있다 하더라도, 그 중에서 발작이 일어나는 환자들은 극히 드뭅니다. 극히 드문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모든 환자한테 약을 먹는 거는, 아까 말한 우리 효과와 부작용을 대비해 보면, 부작용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연구 결과도 없습니다. 다만 신경외과에서 수술하고 나서 뇌전증 약을 기본적으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제가 연구 결과를 수없이 찾아보고 학회에서 강의도 여러 차례 했었는데 3개월 이상 쓰는 거 이상의 효과는 없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술을 하더라도 약을 쓰게 되면 3개월 동안 경련 발작 없으면 약을 끊는 게 맞고요. 3개월 이상 쓴다고 해서 경련할 사람이 안 하고 안 할 사람이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예방 목적으로 항경련제를 사용하는 것은 경련 발작이 없는데 뇌 손상 때문에 앞으로 경련 발작을 미리 짐작하고 약을 쓰는 것은 원칙적으로 학문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당연히 뇌전증은 발작이 없는데 쓰는 것은 급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물론 요즘에 심각하게 심통하면서 보지는 않지만 과거에는 이런 사례로 인해서 발작이 없는데 약을 쓰는 것을 삭감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회사에서는 선생님들을 만날 때 학문적이고 원칙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질문에 있어서는 사용하면 안 된다가 답입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경련제 중에 항경전염제로 분류된 치료 중에 양성 장애, 또 조울증, 정신분열증, 공황장애 등의 정신과 정신증을 가진 치료제가 있습니다. 그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요? 실제로 뇌전증 약물, 지금 얘기했던 라모트리진, 카바제핀, 또 발프로게스드인 오르필이나 에필람 이런 약들이 실제로 정신과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약들을 사용해 보면 실제로 연구 결과에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또 양극성장애, 조울증 효과가 꽤 나타난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울증 약물 이외에도 부가요법으로 이런 약제들을 꽤 정신과에 사용하고 있고요. 실제로 뇌전증 환자를 대상으로도 보더라도 이런 약제를 썼더니 환자가 갖고 있는 우울증이나 불안장애가 상당히 개선된 결과가 있습니다. 이런 목적으로 환자가 좀 불안하거나 또 약간 우울하거나 이럴 때 저희가 우울증 약 대신에 기존에 쓰는 약을 이쪽 약으로 변경함으로써 그 효과를 배가시키는 목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 목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약제들이 이건 임상 선생님들이 특히 뇌전증을 전문으로 하는 에필랩톨로지스트들은 그것들 충분히 알고 거기에 맞게 사용하게 됩니다. 레베트라세탐은 사실은 좀 아직은 불안장애나 이런 조울증, 공황장애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없고요. 도리어 약간의 불안장애를 좀 악화시키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불안장애의 경우에는 이 약이 꼭 만든다라기보다는
그럴 때 있어서 이 약을 올림으로써 그걸 효과를 볼 수는 없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조금 구분해서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현재 시장에서 리딩 성분인 430억 저도 처음 봤는데 굉장히 높네요. 기존의 단일 제조로서 오리지널 약물로서 가장 많이 세이즈를 높인 게 토피라메이트고 약 1년에 200억 조금 넘게 올린 걸로 알려져 있는데 레베트라세탐이 그 외 2배 이상 세일즈가 굉장히 늘었고 아마 이게 제 생각에는 부작용이 적고 효과가 좋으니까 꼭 뇌전증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여기저기서 많이 써서 세일즈가 높아진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성장 중인 라코사마이드 그리고 출시 예정인 브리바세탐 이런 약에 대한 성장성, 가능성에 대한 말씀이신데요. 약의 작용 기전이 좀 다릅니다. 브리바라세탐은 지금 레베트라세탐을 만들었던 UCB 제약에서 다시 만든 브리바세탐 지금 올해 이제 출시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보험 약가를 못 받아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약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도 시냅틱 베지클에 작용됩니다. 근데 레베트라세탐보다 시냅틱 베지클 2의 어피니티가 한 2배에서 3배 정도 좀 높습니다. 그래서 차세대 약물로서 대사가 되는데 이 약의 문제는 신장으로 대사하지 않고 간으로 대사돼서 약물 상호작용이 조금 문제가 되는 약으로 알려져 있고요. 아직 출시가 안 돼서 저도 아직 사용하지는 않았던 약인데 그런 면에서는 같은 비슷한 작용 기전을 갖고 있는 약이기 때문에 좀 경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지금 UCB 제약이 이 약의 급여를 못 되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 지금은 아주 약물이 한 경련제로 치료가 되냐 난치성 뇌전증에 한해서만 급여를 만들려고 방향을 그렇게 선행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실제로 보험 당국하고 약가 협상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약가가 협상이 진행돼서 급여가 된다면 상당한 경쟁 품목으로 작동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같은 계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교롭게도 라코사마이드도 UCB 제약에서 만든 약이죠. 근데 이 약이 보험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UCB 제약에서는 한국에서만 급여를 싸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끝까지 보험 급여를 못 받아서 지금 국내 여러 가지 회사에서 제네릭을 만들어서 페이턴시가 끝났기 때문에 제네릭을 만들어서 도리어 이 제네릭 약, 이 빔패스로 나왔는데 빔스크라든지 다양한 국내 회사들이 이제 출시를 하고 있고 판매를 하고 있고 세일즈가 굉장히 높아갑니다. 이 약은 소듐 채널 블로커, 아까 말한 나트륨 채널 블로커라고 알려져 있는 거기를 작동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듐 채널 블로커를 짧게 작동하는 약입니다. 기존에 나왔던 카바마제핀 페니토인은. 근데 이건 롱텀 포텐시에이션이라고 하는데 롱텀 포텐시에이션 이니비터라고 그래서 소듐 채널 블로커를 오랫동안 차단하는 것을 유지하는 겁니다. 굉장히 길게 유지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부분 발작할 때 굉장히 효과가 좋고 제형이 50ml, 100ml, 200ml 세 가지 제형으로 150ml, 200ml 네 가지 제형으로 나왔기 때문에 약을 저희가 분절하지 않아도 좋은 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약도 소듐 채널 블로커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부작용이 좀 있습니다. 어지러움이라든지 졸림이라든지 피부 발진에 문제가 있어서 타이트레이션을 서서히 올려야 되는 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베트라세탐은 그에 반해서 작용 기전이 일단 다르고 부작용이 좀 적고 그리고 부분 발작과 전신 발작을 구분하지 않고 쓸 수 있는 면에서는 좋고요. 라코사마이드는 부분 발작이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약입니다. 라코사마이드는 아까 말한 대로 부분 발작의 70%는 여기에 좀 사용하고 있고 세일즈가 조금씩 올라가는 걸로 알고져 있는데 작용이 다르고 타겟이 다르기 때문에 그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약에 대한 장점을 부각시키면 세일즈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는 아직은 리딩 품목으로서 레베트라세탐이 차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브리바세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좀 주의 깊게 관찰해야 될 약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번째는요, 뇌전증, 파킨슨병 차이가 뭔가요? 뇌전증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이게 시간이 짧습니다. 뇌전증은 3분 이상은 발작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파킨슨은 증상이 지속되죠. 계속 떨리기도 하고요. 걸음이 나쁘기도 하죠. 운동실조도 실조 있으니까 계속 비틀거리기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발작이 나타날 때 뇌에서 나타나고 같은 부위에서 퍼지기 때문에 비슷한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똑같은 패턴에 똑같은 양상으로 반복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뇌에 아까 지도가 있다고 그랬는데 경련 발작이 있으면 주변으로 퍼져갑니다. 그냥 단순으로 한 군데 한 가지 증상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으로 퍼져갑니다. 근데 단순 경련이나 히스테리성 경련은 발작이 할 때마다 다양하게 나타나요. 어떨 때는 정신코 쓰러지고, 어떨 때는 손이 떨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손이 떨다가 오른손 갔다가 왼손 가고 정신은 멀쩡하고. 이거는 전혀 뇌전증으로 설명하실 수 없는 겁니다. 뇌는 한 부에서 퍼져서 주변으로 퍼져서 전신으로 가면 의식을 잃게 되는 거거든요. 아니면 부분으로 퍼지면 거기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뻔하거든요. 그래서 뇌전증 환자들은 시간이 짧고 같은 양상이고 또 증상이 주변으로 뇌의 지도에 따라 퍼져나가는 패턴이 일정하게 나타나는데 파킨슨병이나 뇌졸중이나 이런 경우들은 증상이 오래가고 할 때마다 증상이 달라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뇌가 퍼지는 패턴이 다른 거예요. 뇌에서 퍼지는 패턴이 아니라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 이런 식으로 다양한 거는 경련 발작으로 구분할 수 없습니다.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레가발린, 가바펜틴 아까 이것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원래 가바의 약물로 개발된 약인데 화이자에서요. 근데 그렇게 만들고 생각해서 동물 실험까지 다 하고 약을 출시했는데 조사해 봤더니 가바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약입니다. 소듐 채널 블로커라고 알려져 있고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가 통증을 느끼면 그게 척수를 통해서 뇌로 전달되는데 이런 소듐 채널이 도잘루트 갱글리온이라서 우리가 느끼면 척추로 올라가기 전 하나의 신경절을 한번 거쳐서 척추로 올라가게 되고요. 척추로 올라간 다음에 뇌간, 숨골에서 한번 또 신경이 한번 접합하고 뇌로 올라가는데 여기 도잘루트 갱글리온 부위에 소듐 채널이 있고요. 또 뇌간에 있고 여기에 작동됨으로써 통증을 억제하는 것을 뇌로 올리는 것을 차단해 버립니다. 그래서 통증에 굉장히 효과가 좋은 약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경련 발작에는 당연히 효과가 있겠죠. 소듐 채널 블로커니까. 다만 이 약들이 굉장히 졸립니다. 그래서 사실 경련 발작도 우선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부가요법으로 저희가 사용하고요. 또 이 약들에 또 저희가 경련 발작에도 손을 놓지 않는 이유는 간으로 대사되지 않고 신장으로 대사됩니다. 그래서 간의 독성이 너무 심각하거나 간의 상호작용에 있는 여러 약을 쓸 때는 이런 약제를 신장으로 대사한 약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레베트라세탐이 이런 약물을 대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약입니다. 물론 레베트라세탐은 이 약과 달리 통증 조절에는 효과가 좀 없죠. 그래서 우리가 경련약이 별로 없고 이 약이 주로 밖에 쓸 수 없다면 이 약도 경련 발작에 실제로 많이 쓰는데 저희 현재는 경련 발작에 쓸 수 있는 갖고 있는 무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부작용이 있는 무기를 먼저 쓰진 않고 안전하고 효과 좋은 무기를 먼저 쓰기 때문에 이 약의 경련 발작의 시장 세일즈가 좀 적고 통증류의 세일즈가 많을 수 있는 건 그겁니다. 통증에는 이만한 통증 조절한 약이 또 없거든요. 그러니까 효과가 좋고 부작용이 있더라도 그걸 감수하고 거기는 쓰는 거고 저희는 다양한 무기가 많은데 이런 졸린 거를 감수하고 이 약을 쓸 이유가 없으니까 우선적으로 쓰지 않고 부가용으로 쓰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이요. 마지막 질문이죠? 예, 마지막이네요. 병용요법이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연구 결과가 나와 있어서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라 쓰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조합을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들까요? 작용 기전이 서로 다른 걸 씁니다. 똑같은 작용 기전을 두 개를 쓰는 거는 효과를 기대하기가 좀 어렵겠죠. 이미 나트륨 채널을 막는 약을 썼는데 거기에 또 나트륨 채널 블로커를 또 부과한다? 그럼 부작용은 당연히 많을 거고 앞에 약을 효과 못 봤으니 이 약을 쓴다고 더 효과 좋을 거를 기대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작용 기전을 다른 걸 쓰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레베트라세탐은 좋죠. 왜냐하면 다른 약이 이 똑같은 기전이 없으니까 어떤 약에도 붙일 수 있는 거죠. 그게 나트륨 채널이든 칼슘 채널이든 다양한 채널에 이걸 붙일 수 있는 거라 좋은 거고요. 우선은 전신 발작과 부분 발작에 따라 이게 조합이 다른데 이거는 외국에도 조합에 대한 연구 결과가 있어서 거기에 대부분 준합니다. 보통 많이 쓰는 거가 전문가에 대한 조사를 보더라도 레베트라세탐을 기존의 약에다 붙여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경우가 볼 수 있고요. 나트륨 채널은 부분 발작에 때 가장 효과가 있는 나트륨 채널을 기본으로 끌고 가고 거기에 다른 기전을 갖고 있는 약을 하나 붙이는 거가 우리가 흔히 하는 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트륨 채널, 카마제핀, 라모트리진, 페니토인의 가바너직,
즉 발프로게스드를 붙이거나 레베트라세탐을 붙이거나 토피라메이트를 붙이거나 이렇게 하는 게 가장 흔한 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트륨 채널은 또 다양한 약재가 있으니까 거기 하나 붙이는 경우고요. 그래도 안 되면 또 다른 조합, 기전을 갖고 있는 약을 또 붙이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같은 기전을 높이면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다른 부작용을 줄이고 같은 기전을 썼을 때 효과가 없으니까 다른 기전 약을 써서 효과를 높이고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서로 다른 기전의 약을 컨비네이션 하는 게 기본적인 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한 시간 정도 했네요. 오늘 1시간 동안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들이 뇌전증 환자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이거는 본인들 주변에 환자들이 있거나 또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주변에 아는 사람이 있다면 좀 잘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또 여러 선생님들을 만날 때 오늘 얘기 들었던 내용들을 가지고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하시면 조금 이해가 좀 서로 접점이 생기지 않을까 싶고,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대답에 충실하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뇌전증 전문가 선생님들, 저처럼 뇌전증을 전문으로 보는 선생님들은 사실 약을 갖고 얘기하기가 좀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럴 때는 선생님의 니즈를 맞춰주시고, 또 전문가가 아닌 그 뇌전증만 전문으로 보시지 않는 선생님들, 그냥 뇌전증을 부수적으로 보는 선생님들한테는 오늘 말씀드렸던 레베트라세탐의 굉장히 좋은 장점들을 선생님들한테 한번 이런 면이 있다라는 얘기를 한번 해주시면 그 선생님들도 도움이 좀 되고 조금 더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장시간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